저희 티라노님과 함께 차트 분석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평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앞서서 이평선 어떤 개념인지 짚어주셨는데 이제 이걸 실제로 좀 응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이동평균선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일단 목적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이동평균선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없는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추세를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추세선으로는 추세 파악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캔들만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추세 파악이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추세선,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보조지표 등으로 그다음 그런 식으로 추세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동평균선으로도 이제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보기 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을 봤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을 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은 20일간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보다 가격이 위에 있다는 뜻이고 20일간에 매매한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반대로 밑에 있다면 20일간에 매매를 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고 그 가격이 좀 많이 벌어지면 그만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혹은 6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다가 네. 각 이동평균선에게 도달했을 때 이제 본전 심리로 인해서 본전이다 하고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반대로 자기 본인 평균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수익 중인데 20일 이동평균선에 터치를 했을 경우 이 본전이기 때문에 좀 더 매수세가 들어온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볼 수 있고 지지와 저항을 알 수 있다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은 추세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지지와 저항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차트를 좀 키고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현재 초록색, 연두색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파란색은 20일 이동평균선, 주황색은 60일 이동평균선, 보라색은 120일 이동평균선, 검정색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그 이동평균선을 키는 방법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을 키는 방법은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굳이 이걸로 볼 필요는 없이 네. 뭐 업비트에서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지표를 추가해서 MA가 무빙 에버러지입니다. 네, 무빙 에버러지 추가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 이동평균선이 뜨네요. 처음에는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지표를 5개를 추가를 하면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5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고 굳이 5이평을 굳이 쓰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편의상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 이동평균선 인풋 들어가서 길이 설정, 모습, 플롯에서 편하게 원하시는 대로 두께 설정이랑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풋 60일 이동평균선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 60, 120의 이동평균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이동평균선 현재 비트코인 차트 다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 그냥 보시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20일 이동평균선은 어떤 추세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 네, 한 달 추세고 단기 추세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한 상태고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경우는 굳이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탈한 지역이 11월 16일 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했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명확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깼기 때문에 중기 추세까지 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기 상승 추세를 깼고 단기 추세까지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네. 크로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지금 20일 이동평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채널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20일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를 받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보고 아 이게 저점이 아닐까 싶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일 밑으로 떨어지면은 우선은 홀딩하는 게 맞는 투자법인 거죠?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갈 경우 홀딩. 아 위로 올라갔을 때 홀딩. 네, 떨어졌을 경우는 이제 만약 밑에서 잡으셨으면은 스윙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익절이 나가도 되고 만약에 손절 나가도 되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했을 때 저점으로 보고 매수를 받는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120 이동평균선, 보라색 120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름의 반등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받을 수 있겠고요. 아까 작도했던 것처럼 지금 작도한 부분에 채널 하단부에서 120 이동평균선까지 겹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예상하고 매수를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추세 지향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최소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주었을 때 매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권에 들어왔을 때를 볼 수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조금 상승 추세로 가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매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에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장기일지 단기일지 각자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바뀔 것 같아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 20일을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 올라갔을 때 뭐 매수를 하든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든 각자의 투자 성향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겠죠. 네, 매매 기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대부분 242평이나 122평까지 떨어질 경우 낙폭과대라는 매매 기법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을 경우 추세 추종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